안녕하세요. 블랙록을 굴리는 사람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조지 소로스나 워런 버핏은 잘 아시겠지만은 레리 핑크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레리 핑크의 지금 블랙록은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ETF, 즉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로 유명하거든요. 사실 패시브 펀드는 딱히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영란은행을 무너뜨렸다는 명성을 얻을 정도로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그다음에 엄청난 투자 전략을 가지고 큰 규모로 베팅을 때리면서 그렇게 화제가 많이 되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도 뭐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자기가 정말로 잘 아는, 그리고 정말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좋은 주식을 사는, 그러니까 철저히 주식을 선별해서 사는, 어떻게 보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죠. 물론 이제 모런 버핏 같은 경우에 한 번 사면은 죽을 때까지 안 팔죠.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인베스터, 투자자라고 보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자체가 이제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뭐 특정 주식을 뭐 100% 인수한다, M&A 한다, 그리고 뭐 베팅을 한다, 그런 모습들은 많이 부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는 블랙록이라는 거죠. 블랙록이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제가 알기로는 뱅가드였죠. 그리고 뱅가드가 가장 처음 나왔던 패시브 펀드가 거기서 나왔죠. 네, 아무튼 이제 레리 핑크가 인터뷰 기사를 했는데요. 2020년 3월 31일에 나왔습니다. 그 질병 사태 회복에서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리고 얼마 전에 HLB 지분이 5%가 넘었죠. 블랙록이.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또 HLB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리밸런싱 하는데 자금을 빼진 않고 더 추가로 넣었다는 거죠. 특히 가격이 더 높은 11만원, 12만원 부근에서도 매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만 연례선을 쓴 게 아니라 레리 핑크라는 사람도 연례선을 쓰는데, 그 레리 페이지랑 자꾸 생각이 좀 비슷하죠. 이름이 구글 창업자 중에 한 명인 그 레리 페이지. 그다음에 남자인데 이름이 핑크입니다. 핑크. 어렸을 때 좀 놀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금융업에 44년 동안 몸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워런 버핏도 그랬죠. 자기 그뭐 80, 90년 사는 동안 원투 퍼치를 연속으로 이렇게 맞은 적은 자기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었죠. 이분도 처음 봤다라고 했고요. 경제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고, 눈앞에 보이는 단기 투자보다는 먼 지평선을 보는 장기 투자지가 엄청난 기회가 될 것. 이게 3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분 말이 맞죠.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즉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유동성으로 그냥 다 때려박아가지고 시장을 다 그냥 확 끌어올리죠. 그리고 절대로 이 질병으로 망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게 신용시장의 문제를 중앙은행이 철저하게, 빠르게, 그리고 상당한 규모로 해결을 하고 있었죠. 정부도 이제 재정 부양책, 뭐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엄청나게 주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니까 이분도 아무리 해도 시장이 바닥을 쳤는지 여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닥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지금 9,052조 규모로 자금을 굴립니다. 9,050조면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15%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상향하던 게 한 방에 깨져버렸죠.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니까 6월 5일 날 나온 기사로 임상 이상이 지연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 수출 파기가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엄청나게 큰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이제 임상이 아니라 애로했던 게 다시 환송, 파기돼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한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똑같네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그 기업도 베링거인겔하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기업에서 또 뭔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 수출한
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지원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임상 지원이 왜 문제냐? 우리가 이제 기술 수출할 때 뭐 마일스톤이며 뭐며 그런 것들이 붙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 임상 1상에서 기술 수출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한 기업은 그걸 바로 팔 수가 없잖아요. 임상 2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상을 진행해서 성공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돈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 마일스톤 이런 것들인데요. 임상이 미뤄진다면은 거기서 지금 추가로 돈이 들어올 게 또 지원된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수백억 원이네요. 마일스톤이. 그래서 이게 유입되는 게 지금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이야기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업 설명회 IR에서 회사 측이 설명을 하면서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가이던스를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임상 이상 지연으로 마일스톤 유입이 지연된다는 것을 내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다 불안감, 우려감에 던진 거죠, 주식을. 근데 일단 말하고 나니까 이게 지금 그게 아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기술 수출 파기가 아니다라고, 즉 루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HLB도 그렇고 뭐 대부분 진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루머에 진짜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시달리지 않은 기업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 기업들 다 루머.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공매도며 뭐 아무튼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 루머도 그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밝혔죠. 그러니까 회사 말을 믿고 이제 루머다.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거고 이거는 지금 기술 이전 파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루머 같은 것들 HLB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루머가 완전히 근거가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서 그게 퍼지는 것 같거든요. HLB도 과거에 뭐 상당히 신뢰도가 있었던, 물론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논문이 제출되는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데드라인까지 제출이 안 되니까 이제 루머가 퍼지게 된 거죠. 야, 이거 제출 안 했다. 논문 제출 안 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브렉스루한 드러그라서 더 늦게 해도 되는 거죠. 데드라인이 더 연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논문 제출 기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한 게 아니다. 사실은 더 그 뒤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머 퍼지는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제 추측이지만은 이 도르길 베링거인겔 하임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업이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규모 애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서 그거를 다시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같은 전적이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임상을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혹시 이것도 지금 얘네 똑같은 기업이었으니까 기술 그 파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회사는 이제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건덕지, 그냥 조그만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서 이제 소설을 쓰면서 이제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런 루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그 브릿지 바이오가 기술 수출을 했다. 근데 그 독일 베링거인겔 하임이 옛날에 함의약품이었나요? 그거 기술 이전했던 거 파기한 적이 있다. 그 기업인데 얘네 갑자기 임상 이상을 지원했네? 야 그럼 이것도 파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퍼진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지금 15%까지 하락을 한 건데요. 이게 나중에 진짜 회사 말대로 기술 그거 파기된 게 아닌데 그러면은 이거 투자자들은 다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뭐 주가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기술이 그 임상 지연돼서 조금 이제 주가 그거만큼은 빼야 되겠죠. 그거만큼은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근데 이거 걔나 마음고생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 바이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진짜로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만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게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안 던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진짜 루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주가가 떨어지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그거 뭐 루머 그 누가 믿냐 하는데 주가 떨어지면은 이거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아마 그런 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99%가 다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루머에 시달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바이오 기업의 뭐 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음에 이거 만약에 이거 공매도 금지 아니었으면 한가도 갈 수 있을 정도였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